사상 초유의 파트너십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전통 기업이 중국 업체와 맺은 초대형 계약이 삼성 이미지 센서 앞에 무너졌습니다. 중국 업체 공급망이 연쇄 붕괴됐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유럽의 전통 광학 기술이 산산조각난 순간을 보여드립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의 120년 광학 기술력을 보유한 슈타이너 옵틱스의 이사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그 저녁 레스토랑 안은 성공의 달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촛불이 크리스털 와인잔을 통해 무지개 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이 마침내 성사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중국 시장 분석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매일 새벽 2시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의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었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가격 협상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슈타이너 옵틱스 12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아시아 진출 계약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자부심이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카타리나,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 매출이 30%는 늘어날 것 같네요. 옆자리에 슈미트 부사장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20년 전통 기업의 자부심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회사의 위대함을 실감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잔을 들어올렸어요. 붉은 와인이 입안에서 벨벳처럼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지난 6개월간의 노고가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떫은 맛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중국 시장 진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슈타이너 옵틱스의 새로운 도약이었거든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서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웨이터가 새로운 와인병을 가져왔고 코르크가 빠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승리의 빵파레처럼 들렸죠.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와인이 몇 차례 돌자 테이블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하인츠 이사도 어느새 붉어진 얼굴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묘한 향수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20년 전만 해도 아시아 기업들이 우리에게 기술 자문을 구걸하듯 요청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인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유럽의 광학 기술이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였죠. 그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요.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축적해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독일 기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때 하인츠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요즘 한국 기술이 무섭다지만 결국 일본의 카피캣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뒤 계속했습니다. 우리 슈타이너의 120년 유산 앞에서는 아직 멀었죠. 순간 테이블이 폭소로 들썩였습니다. 누군가는 손뼉까지 쳤습니다. 그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광학 기술이었으니까요. 센서는 그저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우리 연구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밀한 연마 기계들이 하루 종일 돌아가며 렌즈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듬어내는 모습,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을 반복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광학 기술 앞에서는 센서가 아무리 좋아봤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와인이 잔 안에서 살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광학 기술만 있다면 센서가 어느 나라 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캠퍼스가 화가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120년간 쌓아온 독일의 기술력,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젊은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독일 지사에서 온 주재원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을 때 그만은 표정이 싹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의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눈빛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제 등골에 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열정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현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기술의 깊이와 전통의 무게를 말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슈타이너 옵틱스의 무한한 미래를 위해. 저는 잔을 높이 들었어요. 크리스털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은 소리 속에서 저는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죠. 오늘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 입에서 나온 그 경솔한 한마디가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 차가운 시선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축배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서인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슈투트가르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더군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업계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의 루틴이었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중급 이미지 센서 단종 및 가격 조정 발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었거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더군요. 구형 제품을 단종시키고 신제품으로 라인업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어요. 딱히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두었고 중국 파트너들과의 계약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결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어젯밤 소식을 들었는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마케팅팀의 클라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삼성 센서 단종 소식 보셨죠? 우리 중국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형 센서 재고를 더 좋은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센서가 아니라 우리의 광학 기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팀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불안해할 때 확신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CEO 직통 전화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직접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카타리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CEO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 회의를 마저 진행하고 올게요. 저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으니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저는 잠시 CEO님을 뵙고 오겠어요. CEO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것이 유독 크게 들렸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단순한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CEO 사무실 문을 노크하자 즉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CEO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그의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무언가 메일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앉아. CEO는 짧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권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든 걸까요? 이걸 봐. CEO는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한 통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 유럽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파트너십 관련 중요 공지. 저는 CEO의 허락을 받고 메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부터 제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슈타이너 옵틱스 및 관련 파트너사들에 대한 이미지 센서 공급을 즉시 전면 중단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유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입니다. 저는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단종이 아니라 아예 공급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분명히 내부적인 실수이거나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CEO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인해봤어.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게 맞아. 그것도 최고 위급에서 직접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이 차가운 비즈니스 용어 뒤에 숨은 의미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일 것이라고, 곧 연락이 와서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CEO님,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오래 갈 리는 없어요. 하지만 CEO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전략적 파트너십의 근본적인 재검토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후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등골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그 젊은 한국인의 차가운 눈빛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설마 그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비즈니스 용어 뒤에 숨겨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 전체를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를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삼성 측과의 연락을 시도한 통화 기록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마케팅팀의 클라우스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사님, 베이징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파트너사인 텐센트 테크놀로지에서 보낸 팩스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센서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전면 보류. 기존 계약 재검토 필요. 이런 차가운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내내 중국과 대만, 홍콩의 파트너사들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주가가 개장과 함께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투자자들이 아시아 진출 무산 소식을 듣고 일제히 매도에 나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만에 주가가 15%나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재무팀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중국 계약이 전부 무산되면 올해 매출의 30%가 날아갑니다. 게다가 이미 투입한 개발 비용까지 생각하면 손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30%.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20년 역사의 슈타이너 옵틱스에게 이런 타격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떤 회사라도 이런 손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CEO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어떤 직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살벌한 분위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CEO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근본적인 재검토라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20년 전통 기업의 CEO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보수적이고 신중했던 분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협상을 위한 압박일 뿐입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해결하겠다고. CEO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결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봤어.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 회의실 안에 다른 이사들도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신뢰하던 그들의 시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마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삼성이 우리 같은 대형 고객을 영원히 포기할 리는 없어요. 분명히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재무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현실을 봐요. 이미 세계국 7개 업체가 계약을 철회했어요. 이게 단순한 협상 압박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진짜로 우리와 손을 끊으려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직접 아시아로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보여주면 분명히 마음을 바꿀 거예요. 120년 전통의 슈타이너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CEO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당신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뭔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해결책도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독일의 기술력이 120년 전통이 이렇게 무력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추가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또 다른 중국 대형 업체 두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했어요. 도미노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 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월함을, 슈타이너의 120년 전통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 세계 이미지 센서 공급업체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삼성 말고도 분명히 다른 대안이 있을 거였습니다. 소니, 옴니비전, 갤럭시 코어, 심지어 중국의 신생 업체들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연구개발팀장인 한스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한스, 우리가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모든 센서들을 구해서 테스트할 겁니다. 한스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님, 이 모든 센서를 다 구한다고요? 하지만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교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전의 전자부품 시장에 있는 모든 센서를 긁어모았어요. 대만의 중소 반도체 업체들에도 연락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군용 센서 제조업체까지 접촉했어요. 일주일 만에 제 책상 위에는 15개 업체의 센서 샘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성능도 천차만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삼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보십시오. 저는 연구팀 전체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센서들도 우리 슈타이너의 손을 거치면 명품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120년간 축적된 광학 기술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연구팀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하나하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중국 드래곤 코어의 센서였습니다. 가격은 삼성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렌즈와 결합해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색상 재현이 부정확했고 노이즈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프로그래머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밤낮 없이 코딩을 계속했습니다. 커피로 연명하며 모니터 앞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두 번째는 대만 센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색상은 괜찮았지만 속도가 문제였어요. 연속 촬영을 하면 버퍼가 금세 차버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달렸어요. 하드웨어 최적화, 데이터 압축,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고 매번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제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동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마케팅팀의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에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의 불은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각종 센서들과 씨름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때로는 희망을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슈타이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새벽 6번째 센서 테스트를 마친 후 저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갔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센서는 단순한 부품이고 진짜 기술은 광학에 있다는 제 믿음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기술적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2달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드디어 최종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15개 업체의 센서로 제작한 카메라 프로토타입들을 진열해 놓았어요. 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이었지만 모두 슈타이너의 최고급 렌즈와 결합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야간 촬영이었습니다. 연구실 조명을 모두 끄고 촛불 하나만 켜놓았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야말로 진짜 기술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국 드래곤 코어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촛불은 흐릿한 빛덩어리로만 보였고 주변 사물들은 완전히 검은 그림자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직 첫 번째일 뿐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2번째 센서를 테스트했습니다. 대만 업체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가 화면 전체를 뒤덮었어요. 마치 오래된 아날로그 TV의 지직거리는 화면 같았습니다. 3번째, 4번째. 테스트를 계속할수록 절망감이 깊어졌어요. 어떤 센서는 색깔이 완전히 왜곡되어 나왔고 어떤 것은 아예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공들여 최적화한 소프트웨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AI 처리 속도를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요즘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설정을 찾아주는 기술 말이에요. 연구실에 있던 작은 로봇을 움직이며 연속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센서였다면 초당 30장도 거뜬했을 텐데 대체 센서들은 고작 5장 정도가 한계였어요. 그것도 몇 초 지나면 버퍼가 가득 차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력 소모였습니다. 배터리 모니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작 10분 촬영했을 뿐인데 배터리가 30%나 소모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실제 사용은 불가능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광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이런 조합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한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아무래도 센서 자체의 성능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렌즈를 써도 센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더 개선하면, 하드웨어 최적화를 더하면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칠을 더 매달려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센서를 사용하든 삼성 센서의 성능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저조도 성능, 처리 속도, 전력 효율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일 군용 센서까지 테스트해봤습니다. 가격이 삼성의 10배나 되는 제품이었어요. 분명히 이것만큼은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해상도는 좋았지만 색상 처리가 엉망이었고 무엇보다 크기가 너무 커서 상용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품질 관리나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센서 자체의 기본 성능, 그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숫자는 명확했어요. 저조도에서의 신호대 잡음 비율, 동적 범위, 양자 효율성, 모든 수치가 삼성 센서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2달 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캠퍼스가 화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캠퍼스가 사실 그림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찢어진 캠퍼스, 물감을 흡수하지 못하는 캠퍼스로는 명작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밀한 렌즈라도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센서와는 훌륭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달간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센서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카메라의 심장이었고 영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슈타이너 창립자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20년 전통의 무게가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 전통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변화를 막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해온 삼성과 렌즈만 만들어온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만했던 제 자신을, 그리고 현실을 외면했던 지난 시간들을 뼈아프게 반성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CEO로부터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2달간 매달렸던 대체 센서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실패작들의 참담한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침묵이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사진뿐만 아니라 주요 부서장들, 심지어 감사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CEO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앉아서 보고해봐.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 2개월간 15개 업체의 센서를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야? 재무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수억 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말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 센서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능 차이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특히 저조도 촬영과 AI 처리 속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에어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실망, 분노, 절망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마케팅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달 동안 회사를 세워놓고 결국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독일 기술의 우월성이, 슈타이너의 120년 전통이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어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제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삼성 측과 비공식 채널로 접촉했거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CEO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를 바라봤어요. 혹시 협상의 여지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CEO의 다음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 모욕감이야.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기술을 카피캣이라 폄하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더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피캣. 그 단어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려쳤어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제가 한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CEO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문제였던 거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소용없어. 이미 관계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된 거라고 하더군.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 주재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겁니다. 캠퍼스가 화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제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시장도 경쟁사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경솔한 한마디가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거였어요. 카타리나.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하루 만에 전 세계 삼성 조직에 퍼졌다고 하더군.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20년 전통의 슈타이너가 제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제 오만함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사회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책임져라, 해결하라, 사퇴하라. 그런 무언의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비즈니스가 아닌 사죄를 하러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 의구심에 찬 표정, 체념한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만든 것이 저라면 해결하는 것도 제가 해야 했어요. CEO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하더군.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아니야.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요.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는 드려야 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재무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책임이라고. 이미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 때문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거절당한다 해도 무시당한다 해도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공부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지만 잠을 한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공항 로비를 나서며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도로 위로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나노시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물들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각 건물마다 최첨단 설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센서가 만들어지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리셉션에서 김현우 수석과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서 묘한 경계심을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30분을 기다린 후 드디어 김현우 수석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건네는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슈타이너 옵틱스의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저는 일어서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현우 수석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의 무례와 오만을 사죄드립니다.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카피캣이라고 말했던 그 기술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저에게는 단순한 농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현우 수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생산 라인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카피캣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무균실처럼 깨끗한 공간에서 흰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가의 그것 같았습니다. 미세한 부품들을 다루는 정밀함이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 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김현우 수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고 수천 번의 검사를 받습니다. 한 개라도 불량이 나오면 전체 라인을 다시 점검해요. 저는 작업자들의 집중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를 검사하는 모습, 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렬을 맞추는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정밀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바로 기술력의 원천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년, 30년씩 이 일만 해온 분들입니다. 김현우 수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인생을 건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 분들의 노력을 카피캣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센서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혼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120년 전통이라고 자랑했던 슈타이너도 이런 장인정신 앞에서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나오는 센서가 100만 개입니다. 김현우 수석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100만 개가 모두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해요. 한 개라도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캠퍼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요. 아무리 훌륭한 렌즈라도 이런 정밀한 센서 없이는 진짜 명작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기술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공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저를 AI 처리 유닛 조립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센서가 받아들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 속도와 정확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김현우 수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발전해왔어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을 모습, 무수한 실패를 딛고 일어선 모습들이 눈에 그려졌어요. 그런 노력을 카피캣이라고 폄하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독일 기술의 우월성, 전통의 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자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김현우 수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는지를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에 대한 연민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며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삼성 나노시티에서 본 그 정밀함, 장인들의 혼이 담긴 손길들, 그리고 김현우 수석의 차가우면서도 진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익숙한 고향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EO에게